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문토론 1017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와 방송 정상화 논란에 대해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법치 그리고 인사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것에 이어서 이번 토론에서는 실제로 후보가 되어 검증의 도마 위에 놓인 이동관 후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논의 역시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는데, 오늘 리뷰에서는 이 부분과 함께 건전한 사회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을 조정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패널 소개입니다. 홍석준 패널은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그 이전까지는 대구에서 행정관료로서 경력을 쌓아오셨고, 여러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경민 패널입니다. 신경민 패널은 제19대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던 분으로, 그 이전에는 MBC 워싱턴 특파원 그리고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 압박을 받아서 언론인 활동을 그만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번 주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패널이고, 이번 토론에서도 역시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혁 패널입니다. 김종혁 패널은 국민의힘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전에는 중앙일보 편집국장까지 맡았던 역시 언론인 출신으로 이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양한 정치평론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이번 토론에서는 신경민 패널과는 또 다른 위치에서 또 다른 관점의 언론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소영 패널입니다. 이소영 패널은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그 이전까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역임하셨고,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대표적으로는 아리백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최근에는 양평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국회에서 좋은 질의를 보여주셨던 패널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다른 토론들과 비슷하게 이전 정권들의 가오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전 정권들의 잘못의 크기를 비교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는 심판을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후보 임명과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에는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리뷰에서는 이전 정권 문제는 간략하게만 다루되 이동관 후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다루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제로 역대 정권이 언론 장악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정도와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장악 시도를 했다는 것은 아마 부정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소영 패널이 말한 것처럼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 건전한 토론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언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언론이 가진 정부를 견제, 감독하는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책의 개선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방법, 즉 공영방송의 인사를 교체한다거나 출판이나 방송 금지와 같은 검열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언론의 또 다른 기능인 정권의 정책 선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여론 진화라는 기능만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언론에 대한 개입 시도에는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흔히 요즘 기레기라는 비속어까지 사용되면서 비난받고 있는 기자와 기사 같은 경우는 정부의 대처가 아닌 독자와 시청자의 건전한 사고로 걸러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언론 개입 시도가 없던 정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권이 그런 시도를 어느 정도 했었고, 그것은 바로 이전 정권 그리고 현재 정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시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하면서 내세우는 그 주도 세력의 명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매우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동관 후보자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번 토론에서 중점이 되는 부분은 이명박 정권 때의 언론 개입 시도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가 였습니다. 신경민 패널은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광고 압박, 좌파 언론인이라는 낙인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이 있었고 이동관 후보자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김종혁 패널은 이명박 정권 때의 언론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동관 후보자의 역할 역시 확실치 않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있어 이소영 패널이 말한 것처럼 공소시효의 문제로 법적인 처벌이나 공적 기관의 수사로 인해 이것이 밝혀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최소한 개입의 시도는 있었고 동시기에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볼 때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동관 후보자가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 혹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태도는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책임자의 자리에 올라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그 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이동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반적인 방송 정책과 방송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 결정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방송 언론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고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혹은 균형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패널은 이런 정치 중립성의 관점에서 정당 활동을 한 지 3년 이내라면 임명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의 수립 취지를 근거로 들어서 최근 국민의힘에서 고문 활동을 한 이동관 후보가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홍석준 패널은 고문은 정식 직제도 아니고 해당 법에서 실제로 구속하는 내용에 이동관 후보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법 자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홍석준 패널이 말하는 것처럼 법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이는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강행을 한다면 강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소영 패널이 말한 것처럼 해당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가급적 비슷한 사례의 인사를 피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이를 강행한다면 그 인물이 해당 직위를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여러 의문이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정치 성향의 문제와 별개로 이동관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 때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최근 발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경민 패널은 이동관 후보가 이번에 가짜뉴스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방통위원장이 된 이후에 강력한 관리와 압박을 할 것이라는 제스처라면서 경계를 했습니다. 이에 홍석준 패널은 그의 발언은 상식적인 선의 발언이며 그가 어떻게 직을 수행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역시 홍석준 패널의 말처럼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왕 임명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고 더 자질 있는 후보자를 임명하면 어떻느냐라고 하는 반대측의 논지를 반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오늘 토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와 국민 여론이 생각하는 여론상이 건전해야 정부의 언론 정책도 건전하게 진행될 것이고 국민의 언론을 보는 시각도 건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언론 관계자분들 자체적으로 질 높은 기사와 방송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송사나 언론인이 정치적인 성향을 띌 수 있고 이것이 기사나 방송에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파벌적인 성향으로 변질되어서 지지하는 당파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거나 상대 당파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태도라고 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사한 혹은 알고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기사나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정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언론기관, 방송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계적인 각자의 중립 노력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성향의 언론 기사들이 공존하고 소비자인 국민들이 이를 모두 접할 수 있을 때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아마 이 언론의 자유를 틈탄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주장들이 난립하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이동관 후보자가 말하는 것도 이런 지점을 경계하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런 소위 질 낮은 기사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필요한데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강해진다면 반대측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인이 경계하는 것처럼 권력에 대한 작은 비판도 허용되지 못하는 언론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궁극적인 대처는 소비자인 국민들의 건전한 언론 소비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사나 방송이더라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노골적인 가짜뉴스를 멀리하는 소비 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아마 가짜뉴스의 양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진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부터라도 그런 자세로 언론을 소비하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인다면 대한민국의 언론 문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토론에서 이동관 후보자를 옹호하는 패널분들의 논지는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꼭 안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안 될 것까진 없다라는 선에서 옹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왜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반대측 패널들이 쉬이 납득할 만한 주장을 펼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반적인 양상과는 별개로 오늘의 토론은 비교적 서로가 상대방의 논리와 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어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이 교환은 되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설득하는 데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이런 입장 교환 역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동관 후보자 이외에 적당한 인사가 있다면 그 인사가 임명이 되는 것이 임명시의 잡음이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대로 임명이 된다면 이동관 후보자가 강조하는 가짜뉴스 척결과 같은 규제와 통제에 인상을 주는 방향보다는 다양한 관점이 공존할 수 있는 방송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